모두가 꿈꾸는 인공지능 시대, 엔비디아는 왜 중심이 되었나? 인공지능은 세상을 바꾼다고 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라 말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엔비디아였다. 게임 그래픽 칩을 만들던 작은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거인이 된 것이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화면 속 그래픽 품질만 바라보던 시절, 엔비디아는 그 뒤에 숨겨진 병렬 연산 능력에 주목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심장이었다.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하나 계산하는 동안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수천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냈다. 엔비디아는 게임을 넘어 연구소로, 산업 현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자리를 넓혔다. 개발자들을 위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인 쿠다를 만들고, 연구자들이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쓰게 됐다. 챗GPT를 훈련시킨 슈퍼컴퓨터에도, 자율주행차를 구동시키는 두뇌에도, 가상현실과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에도 엔비디아가 들어갔다.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엔진을 가진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한때 게이머들의 장난감이었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무려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더했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확장했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연산,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통합한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치밀하고 일찍부터 준비된 전략의 결과였다. 엔비디아는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설계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다. 시장은 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간다. 아무리 대단한 성장이라도 그 기대가 지나치면 거품이 된다. 아무리 탄탄한 기술이라도 경쟁자가 늘어나면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엔비디아는 지금 과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기대라는 이름의 거품 속에 빠져 있는가? 인공지능 시대는 분명히 도래했지만 그 시대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성공은 또 다른 시험을 부른다. 모든 정상은 또 다른 낭떠러지를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매출과 이익, 성장과 위험, 기술과 경쟁.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 모든 변수를 꿈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 열광만 할 것이 아니라 의심도 함께 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엔비디아를 진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기대와 두려움, 모든 꿈과 실망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건 결국 숫자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지. 2025년 1분기 엔비디아는 매출 2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0%가 넘는 성장이다. 순이익은 140억 달러에 이르렀고, 영업이익률은 55%를 넘어섰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폭발했다. 전년 대비 420% 이상 성장했다. 인공지능을 위한 연산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고, 챗GPT를 비롯한 초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쏟아졌다.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서 그 모든 수요를 독점했다. 하지만 게이밍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됐다. 과거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끌던 그래픽카드 판매는 예전만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 이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이 되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성장률은 무섭게 높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0배 수준이다.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이익 성장률이 워낙 가파르게 당장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성장의 둔화 조짐이 보이면 주가는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이익률도 중요하다. 현재 엔비디아는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자가 부족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MD나 인텔,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출, 이익, 성장률 모두 현재는 아름답다. 그러나 숫자는 항상 흐른다. 오늘의 숫자가 내일도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시장은 기대를 선반영한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적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볼 때는 단순한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흐름을 읽어야 한다.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분명히 가파르다. 하지만 이 속도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인공지능 시장이 꺾이거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기술 트렌드가 바뀌면 지금의 높은 성장률은 금세 흔들릴 수 있다. PER 70배는 미래의 꿈을 가격에 반영한 수치다. 만약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주가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꿈이 예상보다 작거나 늦어진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독이 된다. 지금 엔비디아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리 위에 서 있다. 하나는 상상조차 어려운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숫자에 반영된 과도한 낙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다. 숫자는 변한다는 것. 그래서 투자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좋아 보여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엔비디아의 숫자들은 찬란하다. 그러나 찬란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우리는 눈부심에 취하지 않고 그 그림자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래야 진짜 투자가 된다. 3. 지금 주가는 비싼가? 누구나 물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비싼가? 아니면 여전히 싸다고 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장은 언제나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대와 두려움, 꿈과 현실이 섞여서 가격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따져야 한다. 지금 이 가격이 상식적인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린 결과인지.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70배가 넘는다.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인텔이나 AMD는 물론 심지어 성장주로 평가받는 기술주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엔비디아는 고밸류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인공지능 때문이다. 시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래서 미래를 선반영한다.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의 시장 지배력을 가격에 담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대는 합리적인가? 숫자만 보면 위험한 신호도 있다. 매출 성장률은 분명 가파르지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 속도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앞선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적 위치에 있지만 2, 3년 뒤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이 낮아지고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면 현재 주가는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PER 70배는 빠른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평가다. 만약 그 전제가 흔들리면 주가는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인공지능 시장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싸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아마존이 PER 100배를 넘겼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그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그러니 절대적인 PER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방향성과 시장 지배력이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빠르게, 너무 과감하게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투자자는 더 큰 변동성을 견뎌야 한다.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나쁜 투자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접근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일정한 가격 조정이 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단기적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준다. 오르는 주식도 언젠가는 숨을 고르고 조정을 맞는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쫓지 않는 것이다. 뜨거운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위대한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다. 지금은 꿈을 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투자가 된다. 그리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4. 숨은 위험들 마이너스 경쟁자와 시장 변화. 모든 성공은 결국 새로운 위험을 불러온다. 지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강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영원한 1등이 아니다. 엔비디아가 직면한 첫 번째 위험은 경쟁자들의 추격이다. AMD는 미친듯이 따라붙고 있다. 미세공정 기술과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무기로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인텔도 포기하지 않았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후발주자지만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다. 구글은 자체 텐서 처리 장치를 만들었다. 메타는 자사 데이터 센터를 위해 독자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다. 이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 칩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성공한다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일 것이고, 이는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시장이 커지면 경쟁자는 반드시 늘어난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진은 하락하고 점유율은 흔들린다. 엔비디아는 한동안 이 변화를 버틸 수 있다. 기술 격차가 아직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은 따라잡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했다. 과거 인텔이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엔비디아도 예외는 아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시장의 구조 변화다. 지금은 인공지능 모델이 크고 복잡할수록 좋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작은 모델이 큰 모델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경량화된 인공지능, 소형화된 연산,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트렌드가 부상하면 고성능 대형 칩 위주의 엔비디아 모델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시장은 언제나 비용과 효율을 쫓는다. 만약 소형 칩, 저가형 솔루션이 대세가 된다면 엔비디아는 지금처럼 압도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없다. 세 번째 위험은 규제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정치, 사회, 윤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고성능 인공지능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제가 더 심화되면 엔비디아의 해외 매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점 논란이 커질 경우 반독점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은 자유롭지만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정부는 개입한다. 엔비디아가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위험은 내부 리스크다.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모든 수익을 인공지능 쪽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장 동력은 데이터 센터 부문 하나에 집중돼 있다. 만약 인공지능 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 엔비디아 전체 실적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위험은 기대치 그 자체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거의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작고 사소한 실수도 큰 하락을 불러온다. 투자자들은 지금 꿈을 사고 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은 고된 일이다. 엔비디아는 매 분기, 매 제품, 매 발표에서 이 엄청난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부담이다. 시장은 언제나 갈증난 상태다.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기준선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된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가파른 정상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정상은 가장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대한 기업도 위험을 품고 있다. 오히려 위대한 기업일수록 그 위험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두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빛나는 성공 너머의 숨은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진짜 투자의 시작이다. 지금 올라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엔비디아는 분명히 위대한 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읽었고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시장을 선점했다. 매출은 폭발했고 이익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넘쳐흐른다. 하지만 그 모든 찬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가격에 올라타야 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대답은 단순하지 않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부담이 있다. 주가는 이미 높은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경쟁자들의 추격, 시장의 변화, 규제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공지능은 거대한 흐름이다.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그리고 그 물결의 심장에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조정은 있겠지만 5년,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유망한 선택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략은 간단해진다. 지금 당장 몰빵하지 않는다. 기다리면서 관찰한다.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해서 천천히 모은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 급등에 흥분하지 않고 급락의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 차가운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을 잡는다. 투자는 결국 인내다.
그리고 인내는 신념과 냉정함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엔비디아는 꿈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 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눈부신 숫자에 취하지 않고 어지러운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자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지금 당장 엔비디아에 올라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 조정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다가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운다.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준다는 것을.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가장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투자자가 된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 인베스트 GPT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한 주식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꿈과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숫자와 감정을 함께 직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베스트 GPT와 함께 오늘도 차분하게 그러나 멀리 가는 투자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